안녕하세요. 일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고향 신문을 보다 보니 그 일산, 동구, 서구 국회의원들의 이 일산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추려서 우리 이 고양시가 발전하고 또 이 경제적 자족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참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고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이 일산이 큰 발전이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고양시가 이 일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수도권 정비법을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의 이 일산 동서구의 이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조금 풀으려고 국회에 입법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가지 이제 이 몇 가지 안건을 보면, 자족용지는 우리 이 일산에 아주 풍족하죠.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가지고 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정비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지방세법이죠. 이게 이 수도권 정비법으로 이게 묶여있는 과밀지역이면 지방세법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유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과 또 이 일산 동구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이 아마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그쪽에 있어서인지 또 이 KBS 방송국과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또 이 KBS를 일산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산이 이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KBS 같은 부분이 일산으로 오면 좋죠. 특히 이 방송밸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방송 영상 밸류와 같이 또 이제 이 한혜종을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혜종 측에서는 뭐 일산에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적합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 그러면 오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방송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문화관광도시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는 일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일산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경제적 자족도시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KBS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본사까지는 오는 건 어렵고요. 아마 이 드라마, 예능, 이러한 제작국만이 아마 일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협의가 돼서 드라마나 예능 이런 제작국만 일산 방송 영상 밸리단지로 온다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 하청업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 업체들이 많겠지요. 거기에 인원들이 약 한 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일산 방송밸리 단지는 자연스럽게 방송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또 CJ 라이브 시티와 그거로 인한 한혜종 유치도 더욱 수월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KBS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 고향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게 되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쉽게 개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위해서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이 정비계획법에 묶여 있고 그러면 또 이 지방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과세가 된다는 거. 이 취득세가 300%까지 중과가 되고요. 또 이 재산세가 500%까지 중과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하루속히 빨리 이제는 풀어서 조금 더 경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한해종 유치,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 한해종 유치 하는 것은 이제 이 학교 측이나 또 이 학생,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일산에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산 이 서구 쪽에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의 말에 의하면 CJ 측에 또 얘기를 해서 이 학교와 기업 간의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해외 연수와 이 공부를 마치면 바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일산에 KBS가 유치가 되고 방송영상밸리가 만들어지고 CJ 라이브 시티가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정말 이 드라마나 이 예능 같은 이러한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방송 문화에 큰 발전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 사업들이 일산에서는 24년이면 모두가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이 기업들 유치와 경제 성장력 이런 모든 것이 잘 맞춰지기 때문에 그만한 또 이 지역 가치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또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통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GTX라는 것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23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연기는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 GTX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부동산 지각 변동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3호선이 대화역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시 이 가자 지역과 덕이동 이게 지금 동네가 이 가자동과 또 이 덕이동이 애매한 위치로 이렇게 있어서 3호선이 지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것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것도 파주시와 아마 지금 조율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조율이 된다라 그러면 21년 전반기에 계획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나 또 방송 영상밸리 단지 또 CJ 라이브 시티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전철 철도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지요. 뭐 이 GTX가 근접에 있다라고 해도 원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에 트램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현재 이 김포공항까지 와 있는 그 9호선을 일산 테크노밸리 대화역 킨텍스 쪽으로 연결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 국가 사업은 쉽게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일산의 미래가 아주 희망이 넘쳐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아파트 시장 현황을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신고가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20년도 전반기에 제가 47평대 가격을 5억 5천 안에 있는 매물이 있다라 그러면 무조건 빨리 다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후 한 3개월 후에도 6억 안쪽으로 있는 매물이라 그러면 무조건 매입을 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은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47평대 이 거래를 하려고 보면 전부 다 7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위치가 좋은 데는 8억, 9억씩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대형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되게 되면 보폭이 크기 때문에 이 소형 평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형 아파트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괜찮다 싶으면 빨리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에 힘써야 되고요. 아마 이제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 전세금으로 인한 매매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을 발의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를 다시 취소시킬 수는 없겠지요. 아마 이 여러 가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에 미치는 현상이 크게 기현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현상 불안정한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튼튼하게 갖춰갈 수가 있고 또 재테크도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산은 희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2023, 4년 뒤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일산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만이라도 인내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고요. 또 현재 내 집이 없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기회 놓치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일산 아파트 전체적인 것을 볼 때 32평대까지는 과거 2006년도 최고가를 다 넘어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7평, 50평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그때 26년도 최고가를 가격을 넘어선 곳이 있고 아직 이제 거의 근접하게 올라간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일기 신도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일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평균 가치로 본다라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실수요자들이 나오셔서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매입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매도를 한다고 했다가도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물건을 걷어들이든가 가격이 5천씩 올라가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2006, 7년도에
이 중대형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 5천, 6천 걸어놨어도 매도자가 해약을 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해약한다기보다도 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그 레벨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본금하고 맞다라고 그러면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좁아지는 거죠. 좁혀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그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돈 몇 천만 원 갖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위치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기 신도시 내에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라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앞으로의 이 일산 비전에 그 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은 앞으로 큰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